2021년 10월 어느 화요일 오후 2시 정각 전남 구례군 토지면의 한 양봉농장 앞. 경찰서입니까? 신고하려고요. 전화를 건 사람은 인근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혜숙 씨, 53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72세 노인이 혼자 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벌통 앞에서 1시간씩 서 있고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불을 끄는데, 더 이상한 건 일주일에 한 번씩 정확히 350만원어치의 약재를 주문한다는 거예요. 350만원.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었죠. 한 달이면 1,400만원, 6개월이면 8,400만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할아버지, 매일 밤 벌통 앞에서 누구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혼잣말이 아니라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가끔 우는 소리도 들려요. 김혜숙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요. 72세 노인이 그렇게 돈을 쓰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혹시 무슨 큰일을 저지르려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더욱 기묘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양봉복을 입은 노인 하나가 벌통 200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양봉복은 곳곳이 헤져 있었고 벌침 자국이 수십 군데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고요.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십니까? 경찰 박재민 순경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나야,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노인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박재민 순경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아, 경찰이신가요? 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약속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약속이요? 네, 아주 중요한 약속이요. 박재민 순경은 노인의 손에 쥐어진 사진을 봤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이는 양봉복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젊은 날의 이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신가요? 네, 제 딸입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분이 어디 계신가요? 서울에 있습니다. 하지만 곧 만나게 될 겁니다. 박재민 순경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벌통 200개가 정렬되어 있었고 작은 작업실이 하나 보였습니다. 작업실 창문으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아프신 데는 없으신가요? 마을 분들이 걱정하셔서요. 아프지 않습니다.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럼 연락처라도 남겨주시겠습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김혜숙 씨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아닙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실제에 가까운 이야기, 사람 사는 문제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교훈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이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노인의 이름은 박상철, 72세였습니다. 대체 박상철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는 매일 새벽부터 벌통 앞을 지키는 걸까요? 350만 원이라는 거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딸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건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서울 강남구의 한 대기업 본사 앞이었어요. 박상철은 37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정년이었죠. 퇴직금은 3억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박 부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7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었죠. 후배 김성훈 과장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맙네. 자네도 건강 조심하고. 간단한 송별회가 끝나고 상철은 빈 사무실을 돌아봤습니다. 37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곳에서 보냈죠. 책상, 의자, 창문.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미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미나,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상철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8살 미나가 양봉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옆에는 젊은 날의 상철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벌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 벌들은 우리 가족이야. 사진 속 미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나는 어디 있을까요? 상철은 12년째 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주소도 알 수 없었어요. 마지막 통화 때 미나가 말했죠.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아빠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그 말이 상철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상철이 퇴직한 지 일주일 후인 4월 22일, 그는 서울의 집을 정리하고 전남 구례로 내려왔어요. 집은 그대로 두고 필요한 집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곧장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양봉장으로 쓸만한 땅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자 이정훈 씨, 48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르신 양봉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려고요? 양봉은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인데. 젊었을 때 해봤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양봉은 돈이 안 돼요. 수입골도 많이 들어오고. 상관없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정훈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왜? 그럼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주 특별한 목적입니다. 상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토지면에 괜찮은 땅이 하나 있긴 합니다. 1200평 정도 되는데 산자락이라 양봉하기 좋아요. 가격은 1억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보러 갑시다. 바로 그날 상철은 땅을 계약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흥정도 없이 현금으로 지불했어요. 이정훈 씨는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며칠 고민하고 가격도 깎으려고 하는데 이 노인은 보자마자 결정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급하게 결정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요? 네, 늦으면 안 되거든요. 상철은 그날로 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평평하게 고르고 울타리를 쳤어요. 72세 노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만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5월 1일 상철은 이틀 만에 벌통 200개를 주문했습니다.
한 개당 15만 원, 총 3천만 원어치였어요. 할아버지, 벌통 200개면 혼자 관리하기 거의 불가능한데요. 보통 한 사람이 50개 정도 관리하거든요. 농기구 상회 사장 최동식 씨, 56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하지만 벌들 분양받고 관리하고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해요. 알고 있습니다. 상철은 또다시 현금을 꺼내 지불했어요. 계산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요. 최동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양봉이 뭔지 모르시나 봐. 곧 포기하시겠지. 하지만 상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월 5일 벌통이 도착했어요. 트럭 2대 분량이었습니다. 상철은 혼자서 벌통 200개를 하나씩 제자리에 배치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렸어요. 저녁이 되자 상철은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은 부르튼 채였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웃 할머니 정순례 씨, 68세가 달려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돼요. 병원 가셔야 해요. 아직 안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상철은 일어나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할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야? 돈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서울서 퇴직했다던데. 큰 회사 다녔나 봐. 가족은? 글쎄, 아무도 못 봤어.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혼자서 벌통 200개를? 미쳤나? 그때 상철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5월 10일부터 매일 새벽 4시 30분, 정확히 같은 시간에 벌통 앞에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가만히 서서 벌들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빠짐없이. 슈퍼마켓 주인 김혜숙 씨는 우연히 그 모습을 목격했어요. 새벽 5시에 슈퍼마켓에 물건을 받으러 나왔다가 본 것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72세 노인이 새벽마다 벌통 앞에서 마치 벌들한테 말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김혜숙 씨는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나가봤습니다. 과연 상철은 그곳에 있었어요.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위치에서요. 준비됐니? 조금만 더 기다려. 상철이 벌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김혜숙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 할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신가?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5월 17일 월요일, 상철은 구례읍내의 약재상을 찾아갔습니다. 황기 50kg, 당귀 30kg, 오가피 20kg, 인 30kg 주래요. 약재상 주인 박준호 씨, 51세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총 350만 원인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도대체 뭐에 쓰시려고요? 이 정도면 한의원 한 달치 약재량인데. 특별한 꿀을 만들려고요. 특별한 꿀이요? 네, 아주 특별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꿀이요. 박준호 씨는 의아했지만 약재를 포장했습니다. 상철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약재를 가져갔어요. 무게가 110kg이었습니다. 72세 노인이 들기에는 너무 무거웠죠. 할아버지, 제가 차로 배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박준호 씨가 양봉장까지 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철이 약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래 지켜봤어요. 상철은 약재를 잘게 썰어서 벌통 주변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먹이와 섞어 벌들에게 먹였어요. 벌들이 이 약재 성분을 먹고 그 성분이 꿀에 들어가게 하는 거구나. 박준호 씨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누구를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상철은 또다시 350만 원어치 약재를 샀습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에 1,400만 원, 6개월이면 8,400만 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혹시 사기꾼 아냐? 이상한 약 만드는 거 아냐? 아니면 정신이 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6월이 되자 상철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그의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작은 창문으로 상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메모를 하고 계산을 하고 다시 지우고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정술래 할머니가 어느 날 밤 조심스럽게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상철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나의 아토피 치료 기록 1989년 미나 8세. 환기꿀 효과 매우 좋음. 당귀꿀 효과 좋음. 오가피꿀 효과 좋음. 인삼꿀 효과 보통. 만약 미나나 미나의 아이가 아토피로 고생한다면이 4가지 약재를 모두 섞은 특별한 꿀을 만들 것. 비율: 환기 45%, 당귀 27%, 오가피 18%, 인삼 10%. 정술래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기록이 언제 쓴 거지? 노트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5년 3월 15일 시작. 26년 전이었습니다. 정술래 할머니는 다음 날 김혜숙 씨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혜숙아, 저 할아버지가 26년 동안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 26년이요? 그래, 딸을 위해서. 딸이나 딸의 아이를 위해서. 그럼 지금 하시는 모든 게 딸을 위한 거야. 12년 동안 연락 없어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지. 김혜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7월 어느 날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월 15일 목요일 저녁 8시, 상철이 벌통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그의 손에는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8살 미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미나야,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어. 네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단다. 상철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빠가 꼭 특별한 꿀을 만들어줄게. 네가 필요한 꿀을. 정술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상철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따님 사진이세요? 네. 제 딸 미나입니다. 따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에 있습니다. 하지만 12년째 연락이 안 돼요.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이요? 그럼 절연했습니다. 12년 전에 제 잘못으로요. 정술래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저 사진 속에 이 모든 일의 비밀이 있구나. 8월이 되자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상철은 이제 양봉복도 제대로 입지 않았어요. 벌에 쏘이는 것도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얼굴과 팔에 벌침 자국이 가득했죠. 어떤 날은 20군데 이상 쏘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벌침 치료 안 하시면 위험해요. 감염될 수 있어요. 최동식 씨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요. 병원 가세요. 아직 안 됩니다. 꿀이 완성될 때까지는. 상철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마치 고통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최동식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무슨 사명감에 사로잡히신 것 같아. 9월 초 상철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얼굴은 더욱 헬쑥해졌고 체중도 10kg 이상 빠진 것 같았어요. 걸을 때마다 비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병원 가세요. 마을 사람들이 매일 권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상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여전히 벌통 앞에 섰어요. 이제는 서 있기도 힘들어서 의자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오후 2시, 여전히 약재를 구매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세는 손도 떨렸어요. 밤 11시,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썼어요. 이제는 글씨도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9월 20일,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상철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어요. 김혜숙 씨가 물건을 배달하러 갔다가 들었습니다. 미나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곧 완성될 거야. 네가 필요한 특별한 꿀이, 준이를 위한 꿀이. 준이?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김혜숙 씨는 그 이름도 메모했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 같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인터넷으로 박상철 미나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기사를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2009년 8월 15일 양봉업자 박상철 60씨의 딸 박미나 당시 28세 양이 아버지와 절연을 선언했다. 박미나 양은 어린 시절 벌에 쏘여 사경을 헤맨 후 평생 트라우마로 살았다며 아버지의 양봉업이 가족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박미나 양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김혜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 할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이 딸 때문이란 말인가? 12년 동안 연락도 없는 딸을 위해서? 더 검색해봤습니다. 또 다른 기사가 나왔어요. 박미나 양 2015년 결혼. 남편은 IT 기업 개발자. 미나는 결혼했습니다. 그럼 준이는 손자구나. 준이는 상철 할아버지의 손자야. 김혜숙 씨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지금? 왜 12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그리고 상철은 미나가 다시 연락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10월 초 상철의 몸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어요. 손은 계속 떨렸고 기침도 자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러다 큰일 나요. 꼭 병원 가세요. 이웃들이 거의 매일 말렸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0월 27일까지는 버텨야 해요. 10월 27일? 그게 무슨 날일까요? 할아버지, 10월 27일이 뭐예요? 그날 미나가 옵니다. 네, 제 딸이 12년 만에 저를 찾아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12년 만에? 어떻게 아세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상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10월 둘째 주 화요일, 김혜숙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요. 저 할아버지 쓰러지실 것 같아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의 모습은 우리가 처음에 본 그 장면이었습니다. 상철이 벌통 앞에 무릎을 꿇고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울고 있는 모습. 할아버지, 경찰입니다. 괜찮으신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경찰은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눈에 띈 것이 있었어요. 벽에 걸린 달력이었습니다.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크게 쳐져 있었어요. 10월 27일 수요일. 할아버지, 이날이 특별한 날입니까?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이면 끝납니다. 끝나요?
무엇이요? 제 약속이요. 26년 동안 지켜온 약속이. 약속. 또다시 그 단어였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범죄의 징후는 없었으니까요. 다만 이상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 27일까지는 이제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0월 20일 수요일, 상철에게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택배였어요. 발신인 이름은 이수진이었습니다. 택배 기사 송민호 씨, 35세가 상철에게 택배를 건네자 상철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할아버지, 서울에서 온 거네요? 가족분이세요? 네. 상철은 택배를 받아들고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발걸음이 빨랐어요. 송민호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상철의 표정이 무섭고도 슬픈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상철은 문을 닫고 택배를 열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테이프를 뜯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지는 분홍색이었고 글씨는 여성의 필체였어요. 아버지, 제 친구 수진이가 대신 보냅니다. 아버지께 직접 연락할 용기가 없어서요. 준이가 많이 아픕니다. 희귀병이라고 해요. 아토피성 피부염의 극심한 형태로 일반 아토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약도 잘 듣지 않고 매일 밤 온몸을 긁어서 피가 나요.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 제 심장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병원을 10군데 이상 다녔어요.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모두 다녔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찾아간 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연 약재로 만든 특별한 꿀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요. 황귀, 당귀, 오가피, 인삼이 들어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아직도 양봉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2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딸이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염치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준이를 위해서라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이 부탁만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 특별한 꿀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수요일, 제가 직접 구례로 내려가겠습니다. 12년 만에 아버지를 뵙는 게 두렵지만 준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준이 사진을 동봉합니다. 5살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손자입니다. 미나올림. 2021년 4월 10일 상철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4월 10일 퇴직하기 닷새 전. 편지는 6개월도 더 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집으로 보낸 편지라 상철이 구례로 내려온 후에야 우편물이 전달됐고 그 후 다시 구례로 배송된 것이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거치다 보니 6개월이 걸린 것이죠. 준이, 내 손자. 상철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5살 남자아이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지만 얼굴과 팔에 붉은 반점들이 가득했어요. 어떤 부위는 피부가 벗겨져 있었고 어떤 부위는 진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준이야, 우리 손자 이렇게 아팠구나.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어. 할아버지가 꼭 낫게 해줄게.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상철이 지난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양봉을 한 이유, 매주 350만원어치 약재를 산 이유,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한 이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상철은 딸의 편지를 받기도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왜 상철은 편지를 받기도 전에 특별한 꿀을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김혜숙 씨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상철을 찾아갔습니다. 정순례 할머니, 최동식 씨, 박준호 씨 모두가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여쭤봐도 될까요? 상철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따님이 보낸 편지를 어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4월부터 이미 특별한 꿀을 만들고 계셨어요. 어떻게 미리 아셨어요? 상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몰랐습니다. 네? 미나가 편지를 보낸 줄 몰랐어요. 어제 받고서야 알았죠.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미나에게 언젠가 이 꿀이 필요할 거라는 걸요. 김혜숙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미나는 제 딸이니까요. 그리고 미나는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어요. 상철은 책상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노트를 펼치자 26년 전부터 쓰인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1995년 3월 15일 미나 14세 아토피 심화 환기꿀 사용 효과 매우 좋은 발진 50% 감소 1995년 5월 20일 당귀꿀 추가 사용 효과 좋음 가려움 70% 감소 1995년 8월 3일 오가피 꿀 추가 효과 좋음 수면 개선 1995년 11월 10일 인삼꿀 추가 효과 보통 면역력 향상 결론 4가지 약재를 모두 섞은 꿀이 가장 효과적. 만약 미나나 미나의 자녀가 아토피로 고생한다면 입에 특별한 꿀을 만들 것.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26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26년 동안. 네. 미나는 성인이 되면서 아토피가 거의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토피는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을요.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해뒀습니다. 언젠가 미나나 미나의 아이가 이 꿀이 필요할 거라고요. 하지만 따님과는 12년 동안 연락이 없으셨잖아요.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미나가 언젠가 저를 찾아올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상철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메모를 꺼냈습니다. 만약 미나가 다시 연락한다면 1. 특별한 꿀과 환기, 당귀, 오가피, 인삼 준비 2. 최소 6개월 숙성 필요 3. 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벌통 200개 필요 4. 약재비 월 1,400만원 예상 5. 총 비용 약 1억 5천만원 퇴직 후 즉시 시작할 것. 이 메모는 2019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2년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워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퇴직하자마자 구례로 내려오신 것도 네, 계획대로였습니다. 미나가 언제 연락할지 몰랐지만 준비되어 있어야 했으니까요. 김혜숙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72세 노인이 미친 듯이 일한 이유는 딸의 편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6년 동안 딸을 기다린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2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둔 준비성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편지를 받고 어떠셨어요? 상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도했습니다. 제 준비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드디어 미나를 만날 수 있구나. 10월 27일까지 이제 7일밖에 안 남았는데 준비는 다 되셨어요? 상철은 작업실을 가리켰습니다. 와보세요. 모두가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 광경에 모두가 놀랐어요. 꿀병 50개가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각 병마다 라벨이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어요.
준이에게 할아버지가 2021년 10월 이미 완성하셨어요? 네, 어제 마지막 병을 완성했습니다. 상철은 꿀병 하나를 들었습니다. 황기 45%, 당귀 27%, 오가피 18%, 인삼 10%의 비율로 만들었어요. 26년 전 미나에게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배합입니다. 그는 꿀병을 쓰다듬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벌들을 돌봤어요. 약재를 먹이고 관리하고 꿀을 채취하고 모든 게 준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10월 27일에 따님을 만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상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기대, 두려움, 사랑, 후회, 모든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한 가지 더.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미나를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겁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모두가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26년을 준비한 사랑. 그리고 12년의 침묵도 이겨낸 사랑.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상철과 미나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미나는 12년 동안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재회는 어떻게 될까요?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상철은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완성된 꿀병 50개가 놓여 있었어요. 라벨에는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준이에게 할아버지가 사랑을 담아. 상철은 꿀병을 하나씩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미나야, 드디어 만나게 되는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혜숙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옆에는 정순례 할머니와 최동식 씨도 함께였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지난 일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따님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제 잘못을, 제 부끄러운 과거를. 네, 저희 모두 듣고 싶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5년 전 봄이었습니다. 1986년. 상철의 기억이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회상 양봉의 시작, 1986년. 당시 37세였던 상철은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월급은 80만 원에 불과했고 아내 수키와 3살 딸 미나를 먹여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적자예요. 집세 내고 분유 사고 병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아내 수키가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부업 좀 해야겠어요. 무슨 부업? 양봉은 어때요? 당신 고향이 구례잖아요. 거기서 할아버지가 양봉하시던 거 배우셨다고 하셨잖아요. 상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양봉은 힘들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하지만 꿀값은 비싸잖아요. 한번 해봐요. 우리 미나 생각해봐요. 결국 상철은 주말마다 구례로 내려가 양봉을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벌통 10개를 샀어요. 1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벌에도 자주 쏘였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벌통은 20개로, 50개로, 100개로 늘어났습니다. 꿀이 잘 팔렸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벌기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숨통이 트였어요. 여보, 당신 대단해요. 이제 우리 살만해졌어요. 수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나도 자랐어요. 3살, 5살, 8살. 아빠, 나도 굴에 가고 싶어. 8살이 된 미나가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벌이 위험해. 나 벌 안 무서워. 아빠가 있잖아. 미나는 결국 따라왔어요. 그리고 양봉복을 입고 상철 옆에 섰습니다. 아빠, 벌들이 정말 우리 가족이야? 그럼 벌들은 우리를 먹여 살리잖아. 고마운 가족이지. 미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이 1991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회상 사고 1991년 5월 5일. 하지만 사고는 그날 일어났습니다. 아빠, 저기 나비다. 미나가 갑자기 뛰어갔어요. 노란 나비를 쫓아서요. 미나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는 벌통이 많아. 상철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나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벌통 3개가 쓰러졌습니다. 으악! 미나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천 마리의 벌이 미나를 공격했어요. 화가 난 벌들은 가차 없었습니다. 미나야! 상철은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벌들이 자신도 쏘는 것도 개의치 않고요. 미나를 끌어안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빨리. 의사는 미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전신에 100군데 이상 쏘였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수 있어요. 빨리 응급처치. 미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상철과 수키는 중환자실 밖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제발 우리 미나 살려주세요. 3일 후 미나는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변했어요. 아빠, 무서워. 벌 무서워. 벌만 보면 온몸이 떨렸습니다. 꿀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빠, 벌이 나를 쫓아와. 무서워. 미나는 매일 밤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상철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양봉 그만둬요. 미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수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겠어. 내가 욕심을 부렸어. 상철은 양봉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3번째 회상 아내의 병 1991년 8월. 여보, 여보. 상철이 퇴근하자 수키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1일 후,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진단을 받았어요. 위암입니다. 3기예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상철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될까요?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3천만 원.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상철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빌렸어요. 친척들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1,500만 원밖에 모을 수 없었어요. 여보, 양봉을 다시 해야겠어요. 하지만 미나는 내가 설득할게요. 당신 살려야죠. 상철은 미나를 불렀습니다. 미나는 10살이었어요. 미나야, 아빠가 양봉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싫어요. 무서워요. 벌 무서워요. 엄마가 아프셔. 엄마 살리려면 돈이 필요해. 수술비가 3천만 원인데. 그럼 해요. 정말? 엄마 살려야죠. 벌이 무섭지만 엄마 살려야죠. 미나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상철은 미나를 꼭 안았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상철은 다시 양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주중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구례에서 양봉을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어요. 벌통을 150개로 200개로 늘렸습니다. 꿀이 팔렸고 돈이 생겼어요. 2개월 만에 1,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3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수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키는 1년간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상철은 계속 일했습니다. 미나는 혼자 집에서 공부했어요. 하지만 1992년 가을, 수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미나 잘 부탁해요. 그리고 양봉 그만두지 말아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수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네 번째 회상 미나와의 거리 1992-2009년. 상철은 미나와 단둘이 남았어요. 아빠, 이제 양봉 그만둬요.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13살 미나가 말했습니다. 미나야, 아빠는 이것밖에 못해. 그리고 네 학비도 벌어야 하고. 하지만 나 무서워요. 매일 밤 악몽 꿔요.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하잖아. 상철은 양봉을 계속했습니다. 미나는 점점 상철과 멀어졌어요. 중학교 때부터 주말이면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구례에는 오지 않았어요. 미나야, 아빠랑 구례 갈까? 싫어요. 저 혼자 있을래요. 고등학교 때는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방학 때도 집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아빠, 친구네 집에서 공부할게요. 대학에 들어간 후로는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이었어요. 아빠, 바빠서 못 가요. 취직을 하고 28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미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나 더 이상 아빠 딸로 살 수 없어요. 미나야, 아빠는 양봉을 선택했잖아요. 나 대신해요. 그게 아니야. 우리가 먹고 살려면 그만해요. 나는 평생 벌 때문에 악몽을 꿔요. 매일 밤이에요. 벌들이 나를 공격하는 꿈을. 엄마를 잃은 것도 벌 때문이에요. 아빠가 양봉만 안 했어도 엄마는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더 일찍 발견했을 수도 있잖아요. 미나야, 그건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아빠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구역질이 나요. 미나야, 제발.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후로 12년 동안 상철은 미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옴. 상철은 이야기를 멈췄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미나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양봉이 제 전부였고, 그게 미나를 먹여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김혜숙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순례 할머니도 최동식 씨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12년 동안 미나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미나가 저를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상철은 꿀병을 만졌어요. 미나는 어린 시절 아토피가 심했어요. 그때 이 특별한 꿀이 효과가 있었죠. 저는 메모해뒀습니다. 언젠가 미나나 미나의 아이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26년 동안 26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자마자 실행에 옮겼죠. 미나가 언제 연락할지 몰랐지만 준비되어 있어야 했으니까요. 상철은 달력을 봤어요. 10월 27일까지 4일 남았습니다. 이제 미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12년 만에.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두렵지 않으세요? 따님이 아직도 화나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미나를 만나야 해요. 준이를 위해서라도요. 상철은 준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우리 손자, 이렇게 아픈데 할아버지가 도와줘야죠. 김혜숙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아버지가 딸을 위해 26년 동안 준비한 사랑. 1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어도 포기하지 않은 기다림. 그리고 72세의 나이에도 쓰러질 듯한 몸으로 완성한 꿀. 할아버지, 따님이 올 때 첫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상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이제는 절대로 미나를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양봉도 그만둘 거라고 말할 겁니다. 양봉을요? 하지만 할아버지 평생의 일이잖아요. 미나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일은 손자 돌보는 거니까요.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모두가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10월 27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상철은 양봉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꿀병 50개가 담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떨리시죠? 김혜숙 씨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떨립니다. 12년 만에 만나는데 미나가 저를 용서해 줄까요? 할아버지가 준비하신 걸 보면 용서할 거예요. 오후 2시 정각, 차 한 대가 양봉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흰색 소나타였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내렸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약간 있었지만 여전히 8살 때의 그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미나였습니다. 상철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미나야? 미나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걸음이 멈췄어요. 양봉장의 벌통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호흡이 왔어요. 미나야, 괜찮아. 벌들은 밖으로 안 나와. 조용히 있어. 상철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손을 내밀며 막았어요. 아버지, 저기 작업실에서 이야기해요. 거기는 벌이 없죠? 그래, 작업실로 가자. 둘은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업실 안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2년 만이네요. 그래, 미나 많이 컸구나.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셨네요. 아니, 많이 늙으셨네요. 나이를 먹었지. 어색한 대화였어요. 미나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이에요. 제 아들. 아버지의 손자입니다. 상철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5살. 많이 아프다고 했지? 네. 희귀 아토피예요. 온몸이 붉은 반점투성이고 밤마다 긁어서 피가 나요. 보기만 해도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2년 동안 연락도 안 한 딸이 이렇게 부탁하는 게 염치 없는 줄 알아요. 하지만 준이를 위해서라면 제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나야, 아버지가 아직도 양봉하신다는 걸 듣고 혹시나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특별한 꿀을 만들어 주실 수 있냐고. 알고 있어. 네. 상철은 상자를 밀었습니다. 황기, 당귀, 오가피, 인삼이 들어간 꿀이야. 준이 아토피에 좋을 거야. 네가 어렸을 때 효과가 있었던 배합이지. 미나는 상자를 열었어요.
꿀병 50개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각 병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준이에게 할아버지가 사랑을 담아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언제? 4월부터 만들었다. 4월요? 하지만 제 편지는 4월 10일에 보냈는데 편지는 일주일 전에 받았어. 하지만 4월부터 만들고 있었지. 미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미리 아셨어요? 상철은 오래된 노트를 꺼냈어요. 미나, 네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심했잖아. 그때 입꿀이 효과가 있었어. 나는 그걸 26년 전에 메모해뒀단다. 언젠가 너나 내 자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지. 26년 전에요? 그래. 그리고 퇴직하자마자 준비를 시작했어. 네가 언제 연락할지 몰랐지만 준비되어 있어야 했으니까. 미나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1995년부터 쓰인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26년 동안 저를, 네가 다시 나를 찾아올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그때 나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미나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12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벌 때문에 엄마를 잃었고 벌 때문에 평생 악몽을 꿨으니까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두려웠어요. 벌이 아니라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게 무서웠어요. 상철은 고개를 들었어요. 왜? 또 잃을까봐요. 엄마처럼 아버지도 잃을까봐. 그래서 먼저 떠난 거예요. 아버지가 떠나시기 전에. 미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벌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아버지와 멀어진 게 무서웠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무서웠어요. 상철은 미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미나야,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아버지, 사랑해요. 평생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쌓인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한참 후 미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준이 만나주실 거죠? 물론이지. 내 손자잖아. 하지만 아버지는 양봉을 계속하실 거잖아요. 준이가 벌을 보면.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그만둘 거야. 네? 오늘로 양봉을 정리할 거야. 벌통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곳은 평범한 집으로 만들 거야. 하지만 아버지, 평생의 일이잖아요. 미나와 준이가 더 중요해. 이제 아빠가 정말 원하는 건 양봉이 아니야. 너희 가족이란다. 미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가 고맙지. 다시 찾아와줘서. 그날 저녁 미나는 남편과 준이를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5살 준이는 할아버지를 처음 봤어요. 할아버지. 준이는 상철에게 달려왔습니다. 상철은 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손자, 참 예쁘게 생겼구나. 할아버지, 꿀 주셨어요? 엄마가 할아버지가 특별한 꿀 만들어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 준이 병 낫게 하는 특별한 꿀이야. 아, 고마워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준이는 상철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상철은 눈물을 닦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26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이의 아토피가 호전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미나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특별한 꿀이라고 하셨죠? 황기, 당귀, 오가피, 인삼이 들어간. 정말 놀랍습니다. 준이 피부가 60% 이상 좋아졌어요. 계속 이 꿀을 사용하세요.
미나는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 덕분이라고요. 상철은 약속대로 양봉을 정리했습니다. 벌통 200개를 모두 다른 양봉업자에게 넘겼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평생 하신 일인데. 김혜숙 씨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손자 돌보는 거니까요. 상철은 환하게 웃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상철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6년 동안 딸을 기다렸다니, 12년 동안 연락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니, 정말 대단한 아버지시네요. 그날 이후 양봉장이 있던 자리에는 작은 집이 지어졌습니다. 미나 가족이 주말마다 내려올 수 있도록 상철이 지은 집이었어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미나야, 아빠는 이제 너희랑 함께 있고 싶단다. 많은 시간을 놓쳤으니까 앞으로는 함께 보내고 싶어. 매주 주말 미나 가족은 구례로 내려왔습니다. 준이는 할아버지와 산책을 하고 미나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더 이상 벌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이 생겼죠.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실제에 가까운 이야기, 사람 사는 문제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교훈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이 채널이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2022년 봄, 준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아토피는 95% 이상 사라졌고 피부는 깨끗해졌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야. 준이는 상철에게 안겼습니다. 상철은 준이를 안으며 생각했어요. 26년의 기다림이 이것을 위한 거였구나. 미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한다, 미나야. 그날 밤 구례의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처럼요. 아마도 미나의 어머니였을 겁니다. 남편과 딸이 다시 만난 것을 축복하며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상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봤죠? 우리 미나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손자도 있어요. 우리 준이 정말 예쁘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랑. 박상철이 보여준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 이야기는 점점 퍼져나갔어요. 부모의 사랑이란 저런 거구나. 26년을 준비한 사랑. 우리도 부모님께 연락드려야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다시 만났어요. 이제 구례의 작은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뛰어노는 소리, 아버지와 딸이 이야기하는 소리, 그리고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소리. 더 이상 벌통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달콤한 것이 있어요. 바로 가족의 사랑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오늘도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